오후 첫 번째 발표는 그 뉴질랜드의 스테판 클락 국가기록원장님께서 뉴질랜드의 디지털 기록 생산 관리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국가기록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 발표를 들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 발표는 뉴질랜드의 디지털 기록물의 현황과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클락이고요. 아카이브 뉴질랜드의 순서 기록관을 맡고 있습니다. 마오리 전통 언어로 제가 인사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영어와 마오리 전통어로 금방 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네, 먼저 간단하게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분의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도전 과제와 미래 현재 도전 과제, 미래 도전 과제, 그리고 기술이 제시하는 기술, 그리고 머신러닝과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57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2050년까지 뉴질랜드 아카이브에서 목표로 하는 비전입니다. 2057년이 좀 멀리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원래 아카이브 법안이 195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2057년이 되면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디지털의 도전 과제,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컴플레이션, 규제, 그리고 리스크 관리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의 현황을 보시면요. 저희 정부가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요, 관리하고요. 또 여러 규정과 표준을 수립합니다. 또 모든 피드백을 받고 모든 기관들이 룰을 따르도록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과 그 과제, 정책들, 그 표준들은 지금의 머신 에이지, 기계 시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죠.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닌 것이죠.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그리고 도전 과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들이 이런 디지털 시대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많은 예전에 만들었던 아카이브 뉴질랜드의 표준과 규제들은 종이로 기반이 된 것들이 많고요. PDF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코드로서의 룰이라는 룰스 에서 코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규제들을 스키마로서 하지 않습니다. 메타데이터 표준을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디지털 시대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저희 시스템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제3자의 아웃소싱을 하고요. 이들의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고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그 시스템에 맞춰서 저희의 프로세스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뉴질랜드 상황에서는 이런 상업적인 솔루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나중에 후행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고 기계가 잘하는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정보들은요, 약 60%가 클라우드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보들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기하급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량이 커지고 있죠. 따라서 마이크로 365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항상 정책이 변경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상용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용 서비스들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모델링과 메타데이터 표준 그리고 분류 그리고 컨트롤이 외부 제공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쓰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다양한 뉴질랜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중에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이들이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가 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를 할 때 그러한 데이터들을 자기 각 정부 기관들의 내부적으로 전송을 하고요. 이런 에이전시들이 여러 외부 전문가들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과 AI에 관한 여러 도전과들이 있을 것인데요. 요즘 이 기계들이 내리는 의사결정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이 외부인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AI 또는 머신러닝에는요, 인간의 편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문화적인 표준 등등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마오리족들은요, 대부분 얼굴에 문신이 있는데요. 이 기계들이 이런 문신 있는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부 상용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이런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웃소싱된 모델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비즈니스와 정보 관리 프랙티스를 외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후행적으로 수정하는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여러 도전 과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어떤 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기록관으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많은 기술들과 첨단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컴플라이언스와 레귤레이션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클라우드에 반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보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요, 모든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어떤 정부라도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와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들이 있습니다. 또 메타데이터 표준이 있고요. 그리고 온톨로지라고 하죠. 이런 설계들이 아주 대규모로 바로 쉽게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환경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아마 AWS 등등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주 일관적인 프로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책이 변경되거나 편집을 하거나 또 접근 통제를 할 때 그리고 여러 버전별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만들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드랍 메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기계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기록관과 레코드 기록 관리자들은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분류 그리고 정보 모델링에 대해서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층학적인 모델도 있겠고 또 인간 언어 또 인간 두뇌가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계층적 분류를 잘 못하는데요. 이 기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경망을 흉내내서 우리가 기계에 가르쳐 주면 그 인간처럼 머신러닝이 우리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미리 그리고 후행적으로 리스크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백엔드에 그것을 넣어서 후행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클라우드 서비스와 많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들도 있는데요.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요. 역동적이고요. 따라서 변화들이 항상 즉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IT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을 부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빨리 반영이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원천에서 나오는 컨텐츠를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공동의 데이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록물 관리와 기록물 저장이 더욱더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관적인 메타데이터 모델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아카이브에 도착하게 되면 그 모든 정부의 정보들을 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각 개별 유저들은요. 아까 이재만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요. 인간들은 따라가기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이나 프로세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의 제약들이 유저들은 모르지만 기계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동화를 통해서 관리가 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힘든 것들을 기계는 더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행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RIM 구조가 좀 더 일관성 있게 되고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게 되고요.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더 추가적인 단계를 더 밟아야 될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계의 단계에서부터 RIM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또한 이 스마트 툴을 활용한다는 것을 말하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관들이 이것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자동 분류를 통해서 기계들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했을 때는 약 50%의 정확성이 있다면 기계는 90% 이상의 정확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서 광학으로 인식을 하고 그 문서의 구조도 파악을 하고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지 기계가 이해하고 인간 안면 인식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블락이라든지 문서 구조, 서명 등도 인식할 수 있고요. 신용카드 번호, 로고 등등도 인식을 해서 메타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지 텍스트뿐만 아니라 구조,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비주얼, 재료 등등도 기계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이트와 인텔리전스가 더 확장될 수가 있고요. 또 많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후행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송 속도도 높아지는 것이죠.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 서치 엔진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그를 적용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전달하기가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볼 때 우리가 넷플릭스나 아마존에 가면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쇼핑했는지를 기계가 정보를 축적하고 이해를 해서 그것을 맞게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기록물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의 기록물을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 아카이브 뉴질랜드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약 최근 $50만 투자해서 이런 머신러닝 툴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기계 학습이라든지 AI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은요, 평가 프로세스를 더욱더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두 번째로 그 커뮤니티의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더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뉴질랜드가 정부 기록물 관리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관리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이젠마 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소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기관들이 그 자체 기록물을 생성을 하겠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들이 다양한 플랫폼이나 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생산한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기관들이 이 기록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 폐기와 보관 스케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폐기되는 문서가 생기겠죠. 하지만 다른 문서들은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아카이브 뉴질랜드에 전송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관하게 되고요. 이것을 생성된 이후에 25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일부 기록물의 관리 기간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가 종이 시절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보관과 폐기 기간 정책들은 그냥 디지털 시대를 맞춰서 만든 것이 아닌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록물들이 이제 그때부터 보존이 되고요.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록물들이 아카이브 뉴질랜드의 전송이 되겠지만요. 각 정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기록물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솔루션인데요.
아마존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 컨텐츠를 인식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문서인지를 인식하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프리프로세싱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어떤 기관들이 어떤 정부 기관들이 만들어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제스트 단계로 보냅니다. AWS 솔루션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텍스트가 추출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스로부터 텍스트 또는 손으로 쓴 글씨 그리고 여러 다양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뢰성 스코어가 제공이 되는데요. 사람은 89% 정도의 정확성이라면 머신러닝은 이것을 약 97%, 98%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서를 인식하고 문서를 분석하게 되고요. 아마존 툴을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존 컴프리헨드라는 것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기관이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핵심 문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뉴질랜드 상황에서는 마오리족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맞춤화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승인된 유저들이 처리된 문서들을 검색할 수 있고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이 프루프 오브 컨셉트가 좀 더 다른데요. 저희는 기존의 툴을 좀 쓰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쉐어포인트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툴들도 그 외 기존의 툴들도 있고요. 이 모델을 보시면 이미 다른 정부 기관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고 있고 이들이 또 쉐어포인트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툴들을 활용해서 자동 분류 기능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또 전송도 하고요. 또 머신러닝 툴을 활용해서 이 모든 문서들을 스캔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문서 속성들이 이 분석 도구에 의해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고요. 저희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 데이터 문서 속성을 파악하게 되고요. 이것을 컨텐츠에 실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보관과 폐기가 인간이 하는 것들에 비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API를 적용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기능들을 통해서 정확한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다양한 이 두 가지 상용 모델을 쓰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AWS 쉐어포인트 같은 이런 다양한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에는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다른 플랫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범정부 온톨로지 옵션 페이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온톨로지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부 전체의 데이터를 보는 것인데요. 전 정부의 엔터티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각 기관들이 메타데이터를 적용하고요. 이 메타데이터는 각 기관별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 정부의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온톨로지 모델들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AOGO 예시인데요. 각 메타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엔티티 모델링 측면에서 만든 것들이고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농수산부의 기록물을 분류한 것들인데요. 이 각 기관들, 이 각 기록물들이 각 시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물들에 적용되는지 그것을 보려면 모든 정부 예전의 정부 기관들, 지금 100년 동안의 정부 기관들을 봐야 하겠죠. 그 시대별로 봐야 하겠죠. 이제는 이런 모델을 적용해서 후행적으로 정부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정부 컨텐츠의 역사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할 때 사람이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이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페이퍼 투 픽셀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쓴 글씨죠. 자, 이 텍스트를 일단 가져와서 광학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사진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소, 주소, 이름, 날짜 등등을 추출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자연적인 메타태깅을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단지 OCR뿐만 아니라 광학 인식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추출하고 이들이 문서, 1세대 문서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디지털 문서인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뉴질랜드의 경우에서는 이 페이퍼와 디지털을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여러 논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브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많은 벤더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동 분류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 분류를 통해서 이 컨텐츠, 그리고 설명, 그리고 이 맥락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정확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코드로서의 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을 스키마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메타데이터 모델들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모델들은 모든 컨텐츠 형태에 적용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와 스파클 쿼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론적 검색 그리고 유저 중심적인 액세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만님께서도 발표를 잘 하셨는데요. 다양한 한국에서는 어떤 현황을 통해서 탈보관주의에 있어서 기록물을 관리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존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급진적인 탈보관주의에 관한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물리적인 기록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기록물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했던 것처럼 지금의 디지털 기술도 활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큰 보관 공간이 필요하고
인텔렉츄얼 컨트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온톨로지적인 접근, 또 머신러닝을 응용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상업적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탈보관주의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기록관들은 계속해서 플랫폼들과 기술들이 변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보관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응용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모델에 따라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것들처럼 이 경제적인 측면도 반영을 해서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하겠죠. 이런 것들이 소비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상품화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록관들도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통해서 기록관들이 기록물 관리와 정보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시스템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을 따라가고 머신러닝 툴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 메타 태깅 기술들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인식 기술, 안면 또는 텍스트 인식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들과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이런 관리, 지난 150년간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 정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그리고 이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